네,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토요 경마 최종 분석 시즌 2 썰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새로운 패널, 새로운 파트너가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임승진 의원과 함께 저희 최종 분석 시즌 2 썰전 방송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임승진 의원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방송을 이제 중도 하차하게 됐고요. 이번 주부터 조재흠 취재기자 조재흠 위원님입니다. 조재흠 의원은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코리아 레이스와 검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경마 방송을 통해서 조재흠의 이 방송 이름이 뭐였죠? 진짜 정보였었죠. 네, 진짜 정보. 역시 그 방송을 통해서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마판에서 이제 전문가들 하면은 이제 거의 다 아마 대부분 조재흠 기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 우리한테 친숙한 분인데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경마필 조교팀장으로 있을 때 조재흠 위원이 거기 이제 같이 취재 기자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예상 활동을 하지 않고 순수 취재 활동만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전에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는 문세영 기수 팬클럽에서 왕성한 활동. 그렇죠. 제가 예전에 뭐 기수 팬클럽을 좀 자주 쫓아다니면서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상보다는 취재 쪽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뭐 친분을 쌓고 그런데 더 주력을 했었고 예상은 이제 명승부에서 한 6년 됐죠 시작한 지가. 그래서 어쨌든 뭐 박종혁 위원의 뭐 방송이야 제가 뭐 이미 옛날에 뭐 임승진 위원과 제가 친분이 상당히 두텁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설전 2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또 지명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좋은 자리를 뭐 어쨌든 간에 함께하게 돼서 저로서도 뭐 영광이고 앞으로 팬 여러분들께 뭐 조교와 정보 사실 경마가 조교 정보 요게 사실은 기본이죠. 기본 중에 요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건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교를 관찰을 하다가 기수 옆에 이제 가끔 들어가면은 조교를 끝내고 들어오는 기수들한테 이제 음료수를 하나씩 항상 돌리고 있어요. 항상 이제 조재흠 기자가 혼자서 음료수를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김나무 기자가 이제 같이 그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김나무 기자가 이제 부산으로 자주 내려가. 예, 무지 바쁩니다. 그리고 뭐 김나무 기수가 역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안에서는 이제 기수협회 터줏대감이다. 이제 조교사협회랑 기수협회가 그 마방에 들어가면은 있는데 조교사협회를 취재하는 기자도 있고 기수협회를 취재하는 기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은 좀 텃세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자리를 딱 차고 앉아서 있는데 보니까 모든 기수들의 취재를 다 도맡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신영 조교사인가? 음료수를 이렇게 매일 돌리더라. 그게 이제 한 달, 1년 되면은 그 돈이 그렇게 막 큰 돈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정성 때문에 취재를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상당히 그 오랜 기간 기수협회에서 공을 들이면서 취재를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천업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수협회의 기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짜 정보, 이 알찬 정보, 진짜 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들까지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조교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저는
고집이 또 세고 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기수들이 또 직접 조교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진심 어린 충원만 나와준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재음 기자 앞으로 같이 저와 함께 좋은 호흡을 마칠 것으로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 좋은 활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조재음 기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최종 분석 방송은 거의 이제 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썰전, 때로는 이제 토론도 하고요. 반대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같은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강하게 어필하는 추천마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복병마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경주에 대한 대체적인 이제 분석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해설도 나올 때가 있고, 말 한마디에 대한 집중적인 어필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와 조재음 기자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저희는 딱 한 경주 메인 승부처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재음 기자가 이제 오늘 처음 방송을 찍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방송 찍기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그 한 경주 메인 승부를 도대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나? 자신 있는 경주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메리트가 있는 경주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팅이라는 거는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정말 그 스나이퍼처럼 검객처럼 한 칼에 베는 그런 배팅이 결국은 딱 한 방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경우들이 제 경험에서는 이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뭐 저배당이든 중배당이든 고배당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팬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승부를 정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이제 바램을 조재음 기자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메인 승부처 박종혁이가 11경주, 조재음 위원이 12경주 토요경마 지금 13개 경주로 펼쳐지고 있는데 박종혁이 11경주, 조재음 위원 12경주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자, 오늘 9월 20일 토요경마 셋째 주 9월 셋째 주 토요경마 최종 분석 시즌2 썰지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안쪽에 2번 프라이챔프, 4번 머제스틱, 7번 스페이스타 세 마리 마필이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2번이나 4번이나 7번이나 각각 단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마필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충마 선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경주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47 이 세 마리의 단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이번 플라이 챔프 같은 경우는 앞에는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선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만은 여전히 뒷심이 넉넉하지가 않은 그런 약점이 있고 또 4번 머제스틱 같은 경우는 이 출발이 여전히 안 돼요. 발주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발주를 초반에 과연 얼마나 이 출발에서 많은 거리적인 손실을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늦바라는 그게 이제 약점이겠고 7번 스페이스타는 분명히 직전부터 말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박정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어린 마필, 경주 경험이 별로 없는 마필들이 힘이 차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 게 일단 스타트가 좋아져요. 발주가 뭐 쫙쫙 나갑니다. 그 전과는 다르게 이 스페이스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아졌지만 약점이라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정저희 기수의 기승술, 그렇죠. 신인 기수의 아무래도 기승술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믿어 못 믿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4번만 머제스틱을 그래도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출발이 좀 늦은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사실 추입이 확 날카롭지는 않아요 말 자체가.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 그리고 이번 편성 자체가 초반에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이렇게 선두권이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4번 머제스틱이 스타트에 늦발을 하더라도 뭐 이거 3착 승군에 걸려 있는 그 마당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서두를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힘이 그렇게 부족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3번 머제스틱의 선전을 이경주 아무래도 이제 뭐 1300이다 보니까 조금 발주가 늦더라도 좀 여력을 가지고 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문정경 기수가 이제 발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면서 조교를 좀 시행을 하는 걸 봤고요.
복병만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10번만 가드 플러스가 과연 얼마나 팔려줄지 제가 이제 뭐 이거 조교는 따로 제가 박정혁 위원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가드 플러스가 분명히 말이 조금씩은 나아지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제가 이제 취재 내용을 보면은 몸이 아직까지도 둔합니다. 원체 뭐 500kg가 넘는 540kg의 떡대기 때문에 아직도 말이 좀 둔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 머제스틱보다는 분명히 한발적인 측면에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만은 말 좋아진 10번만 가드 플러스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바람이 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복병 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드 플러스가요. 지금 이제 500kg이 훨씬 넘는 그런 이제 거구의 마필인데 사실 능력이 있는 마필로 제가 보고 있어요. 이 마필이 지금까지 훈련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직도 완전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거의 90% 이상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드 플러스가 선행에 성공을 하면은 이건 상당히 재밌을 걸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전 조교로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이 7번 스페이스타입니다. 지금 조지엄 기자가 정확한 약점을 찔러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정희 기수만 아니면은 다른 기수들 뭐 문세영 기수라든가 좀 베테랑 기수들이라면은 그냥 왔다 싶을 정도로 지금 마필이 완전히 좀 변화가 되고 있네요. 7번마 스페이스타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정정희 기수가 보니까는 지금 신인 기수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똘망똘망해요. 지금 뭐 김동수 기수도 있지만은 정정희 기수 51조 마방도 좀 상당히 잘 만난 것 같고요. 그렇죠. 7번마 스페이스타 박정혁이는 추천을 드리겠고요. 복병 마필은 저희 이제 10번마 가드 플러스를 지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20일 토요 경마 2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고요.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번 농번 선택과 6번마 카튼 프린스가 이제 강한 인기를 얻고요. 신예 마필 8번마 스피드 제왕이 눈에 띄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제 6번 카튼 프린스가 이제 공백이 있어요. 7월 5일 날 뛰고서 공백이 있는데 5위 승군에 걸려 있죠. 이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교 때 보니까 오히려 공백 전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번 카튼 프린스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뭐 잘 보셨어요. 그 조교 보신 대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이쿠가 한번 놔주고 그래서 이제 이쿠를 만나서 물론 이제 이쿠 기수가 이제 한국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알아듣습니다만 이제 통역을 통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여쭤보는데 말은 전혀 이상 없이 괜찮은 상태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7월 5일 날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전인데 그때 당시의 경주에서 이 송대철 기수가 이 기수는 1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항상 뭐 인기마가 못 들어올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수를 만나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경주를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이제 송재철 기수가 해주더라고요. 카메라에는 안 잡혔지만 당시에 이제 우승을 했던 이찬호 기수의 포토시라는 마필이 있어요.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들어온 마필. 그 마필하고 옆번 게이트였어요. 그러니까 9번, 10번 게이트였었는데 그래서 같이 가다가 중간에 그 말에 뒷다리에 걸려갖고 한바탕은 완전히 거꾸로 낙마할 뻔한 사고가 사실 카메라가 다 잡아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아쉬워하는데 프로의 세계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교사 입장이나 볼 때는 그렇다면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련한 이쿠 기술을 바꾼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오착순군입니다. 그래서 이쿠가 당연히 쌍대가리 쳐달라는 주문이죠. 조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카튼 프린스는 직전 경주가 다가 아니라고 보시고 직전 경주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까지도 분명히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이제 농번 선택도 이제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복병 마필이 있는지 아니면은 농번 선택을 좀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번 선택 이번 경주 뭐 선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불안하고 보는 불안 요소가 있는 게 이게 직전에도 조교 때 좋았었는데 이 안효리 기수 이제 얘기로는 좋았었는데 윤승 때 말이 조금 찌그덕거리더니 아예 뭐 기대 이하로 뛰었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당시 이제 위즈 브라운을 놓고 때려서 물론 상당히 좋은 배당으로 이제 맞췄던 경주라서 제가 더욱더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도 일단 선행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만은 직전과 같이 또 인기마로 팔리고 또 실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본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불안하지 않나 보고 오히려 7마 좋은 인연이 어쨌든 간에 뭐 특별히 뭐 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고 특히나 제가 이제 최호명 기수가 600승을 이제 벗어나면서 사실 마음 고생을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한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600승 이후에 금덩이 같은 걸로 마음 편하게 타서 뭐 들어와주고 그래서 저는 좋은 인연 쪽으로 좀 더 배팅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박정희는 뭐 다른 마필 중에서는 일단 카튼 프린스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8번마 스피드 제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제왕이 지금 말 그대로 스피드가 정말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더라고요. 특히 채찍발이라든가 신예 마필이 그렇게 채찍발 잘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8월달에 불합격 능력 미달로 불합격을 받고 8월 22일 날 재검에서 통과를 했는데 주행 심사 때 보였던 걸음에 비해서는 진짜 일치월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8번 스피드 제왕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막 카튼 프린스 공이 강하게 본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9월 20일 토요 경마 3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충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봉불패라고 하는 마필이 직전에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신봉불패가 이때 입상을 하면서 인기마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던 치포치포라는 마필이 얘랑 좀 경합을 하고 안에서 이제 갇히고 모래를 맞고 하다 보니까 신봉불패한테 이제 완전히 KO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블루가 안쪽에서 따라붙다가 이제 덕을 보고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신봉불패가 이제 당시에는 졌지만은 데뷔 이전째 지금 이제 이마필도 이제 델리시어스의 자마 22조 마방의 1군 마필 브리그와 같은 이제 목의 형제만데 신봉불패 앞으로도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 것 같고요. 실전을 통하면서 이제 걸음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마필을 축으로 이제 후착 접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11번 신봉불패를 크게 설명드릴 게 없는 게 뭐 이미 목요일 투표장에서부터 신봉불패가 몇 경주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육군 돈준벌 마필들 관계자들이 저한테도 여러 명 물어보고 그래서 신봉불패가 여기 딱 쓰는 순간에 1000m가 어울렸지만 얘 피해서 뭐 1200일이든지 일요일로 막 도망가는 등 뭐 인정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데뷔전에서 그렇게 초반에 싸우고 이게 뭐 걸음이 거의 죽지 않았어요. 에코블루 문세영 기수 에코블루가 우승은 비록했습니다만은 말씀하셨다시피 어부질이라고 말하기 좀 덕을 분명히 보면서 했는데 신봉불패는 뭐 1조에서 1억짜리 말 웬만하면 잘 안 사거든요. 1억짜리 말 좋듯이 말값 할 거고요. 이번 경기에서 뭐 편하게 선행을 가서 우승할 걸로 보고요. 이 문세영 기수가 탄 이제 4번마 상간마마가 말이 좀 얇아요. 이것도 문세영 기수랑 목요일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 좀 얇습니다. 여기 이제 내장산 동생인데 말이 좀 작긴 작은데 마방에서는 뭐 뛸 말이다. 뭐 자기들도 이제 어느 정도 뭐 혈통이 이런 걸 보고 갖고 왔으니까 뛸 말인데 편성이 좀 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세영 기수의 조심스러운 멘트인데 어쨌든 편성은 뭐 11번 신봉불패 빼놓고는 편성 자체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물론 체중이 좀 더 불어나오면은 여러분께서 좀 더 상간마마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십사. 여기까지. 상간마마를 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간마마를 제가 보니까 기본기는 분명히 있어요. 주폭도 있고 물고 튀는 맛도 있는데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길을 잘 모르고 안으로 기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거슬렸고 지금 조교 때 보니까 안쪽에 삼손 그리고 이제 외곽에 핑크스타 그리고 12번 야전대장군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는데 요 중에서 제가 한 마리만 꼽는다면 12번 야전대장군입니다. 이게 데뷔전에서 이제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서 당시에 인기 1위였어요. 인기 1위였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뷔전을 치르지를 못했는데 지금 준비를 상당히 오래 하고
나왔고 준비 과정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발주 연습을 통해서 상당히 좀 강한 마방 의지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지만 이제 오경환 기수 한장 말을 좀 서둘러서 모는 그런 스타일의 기수이기 때문에 박정혁에게는 요 중에서 12번 야전대장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봉불패를 축으로 후착은 조금 압축이 되는 가운데서 거기서 잘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경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토요경마 4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5군 경주 8마리가 출전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진명신화 6번 진명신화가 축으로 팔려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4번 세상만사가 이번 새벽 훈련시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 이제 4번 세상만사가 이제 먼저 선행을 나섰을 경우에 진명신화가 선입으로 과연 이제 응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경주 키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조교 때 이제 보시는 게 정확하게 이제 맞게 보신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요 훈련을 했던 박현욱 기수와 얘기를 해봤더니 말은 조금 나아졌다. 근데 이 세상만사는 이 1000m를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고 바로 1400을 도전해갖고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택도 없다. 택도 없이 깨졌습니다. 그 뒤로 뭐 거리를 1200도 갔다가 왔다 갔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1000m용입니다. 말이 딱 1000m용이고 거리가 더 길어도 안 돼요. 그만큼 뒷심이 부족하고 물론 선행을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닌데 마필 자체가 선입으로도 충분합니다만은 말이 엄청 짧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사실 6번만 진명신화만 아니면은 편하게 앞에 갈 거고 요거는 이제 썰전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건데 뭐 그 전에 임승진 위원이나 박정희 위원이 뭐 말씀을 해줬을 수도 있고 선행만은요 부담 중량이 높다 부담이 높아 이거보다는 과연 얼마나 편하게 선행을 나서느냐. 선행을 나설 때 힘을 별로 안 쓰고 그렇다 보면 57, 58로 버틸 수 있는데 아무리 가벼운 부담 중량이라고 해도 초반에 힘을 써버리면은 결국엔 직선 가갖고 마지막 50m 남겨놓고 쓱쓱 무너집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세상만사 진명신화가 둘 다 지금 선행을 가고 싶어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련한 이쿠 기수, 그다음에 박현우 기수도 자기 마필이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 알기 때문에 둘이 만약에 싸우지만 않고 딱 쓰는 순간에 초반에 자리를 잡고 쓰는 순간에 힘 소비 없이 힘을 소비 많이 하지 않고 쓰는 순간에는 뭐 앞에서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도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번과 6번이 이제 같이 경합 없이 입상을 하는 그림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죠. 유력한 건 사실 아닌 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진명신화와 세상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받아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이제 8번 구스카우트가 이 복승식의 축마, 그럼 쌍승식의 대가리다 이거보다는 4번, 6번이 분명히 둘 다 선행에 대한 욕심을 어느 정도 갖기 때문에 저는 문세영 기수의 8번 구스카우트가 1000m지만 1200, 1800도 거리가 좀 더 긴 게 유리합니다만은 어쨌든 복승시한 축으로서는 구스카우트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8번 막 구스카우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제 4나 6이 이제 선행을 누가 갈지 모른다는 이제 불확실성, 경합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8번을 추천을 해주신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만사는 이제 상태는 분명히 좀 호전이 됐고요. 6번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지음 위원 얘기처럼 4번과 6번이 싸우지 않고 이제 1000m를 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올라온다면 구스카우트가 있고요. 또 한 마리가 이제 불의 전차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불의 전차가 지금 과거 이제 선행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각지를 지금 전환을 하면서 이번 새벽적 유시에는 채찍발을 꽤 잘 받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추입을 하더라도 단거리용이기 때문에 1000m라도 이제 선행이나 추입이나 방법이 틀릴 뿐이지 어느 정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4번, 6번한테는 분명히 떨어지지만은 전개상에 허점을 활용을 한다면 이번 불의 전차는 이제 복병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4번, 6번이 이번 경주에서는 마필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 박정혁이도 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병 마필로 이번 불의 전차를 추천을 드리겠고 조지음 위원은 아예 이제 4번, 6번보다는 8번 막 구스카우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9월 20일 토요 경마 5경주입니다. 1100m 경주 국내산 5분 경주 7마리가 출전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수배니어 직전에 이제 뭐 박조혁이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 준벨러의 자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 직후지만은 놓고 때려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강한 멘트에 적중에 이어졌는데 이번 경주는 오히려 직전보다 이제 편성이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안쪽에 뭐 클레이건이라든가 뭐 올가닉 파머시, 발원지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일단 뭐 최근 들어서는 전혀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베니어가 이제 군계 일합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부착 찾기 다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직전에 10달 거의 뭐 1년 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00m도 아닌 1300m 편하게 이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경주력으로 우승을 했고 승군전이지만 1100m에 또 이번 경주가 이제 안말 경주란 말이에요. 안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수베니어가 승운전이라도 바로 충분히 입상이 아니라 입상하면은 2차 가면은 아마 억울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역기수나 마방에서는 대가리 승부가 가능할 것 같고 말 7마리 뛰지만 지금 이번 경주에서 뭐 외곽에는 7마 메비우스도 선행을 일단 한번 가보고 싶어 하고 뭐 가도 뭐 이렇게 뭐 장담할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수베니어 메비우스 5번 7번이 앞에 이제 딱 쓰는 그림이고 3번 올거니 파마시도 김동철 기수가 지금 이제 영국으로 연수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세영 기수한테 왔는데 최근에 발주가 계속 출발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 1100m가 인코스에 있는 선행형 마필 어쨌든 간 선행 마필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리 아닙니까? 근데 문세영의 능력으로 과연 출발이 늦은 올거니 파마시를 어느 정도 출발을 빨리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이제 첫 번째 관심인데 개인적으로는 3번 발원지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발원지가 3월달에 바로 그 데뷔전이었었죠. 데뷔전에서도 사실 준비도 안 됐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골마경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 뒤로 5군 승군에서 계속해서 다리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서 출전 간격도 뭐 2달 반 계속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몸을 만들어 놓고 발원지가 한번 경주를 펼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말이 좀 좋아졌다는 이제 어떤 마방의 내용과 그다음에 또 상대적인 편성상의 이점 그래서 편장 가도 어느 정도 팔리겠습니다만은 발원지를 개인적으로 발원지가 지금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3월 23일 날 낸 능력이라면은 뭐 그렇죠.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원지 추천해 주셨고 박정혁이는 글쎄요 뭐 이게 좀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6번 스피릿 파워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6월달 정도서부터 조교 때 이제 채찍을 계속 대가면서 상당히 좀 마방에서 신경을 써주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조교를 거의 못 시켰단 말이에요. 말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훈련 강도를 올렸는데 중요한 거는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역시 실전에서도 변화를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이제 걸음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이제 붙고 있더라는 거죠. 채찍발을 받고 말이 뛰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5번 빼고는 믿을 말이 없는데 분명히 이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스피릿 파워 뭐 여기서 만약에 뭐 어설프게 3, 4등 해가지고 닿으면은 이제 팔리죠. 팔리기 전에 우리가 노려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배당만은 역시 그 한 타이밍 먼저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리스크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만한 충분히 더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는 6번마 스피릿 파워, 6번마 스피릿 파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 경주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좀 강합니다. 여기는 1번 금화 빅토리아, 5번 피니시블로 이 두 마리 마필이 이제 강한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7번 자이언트 홀드라든가 공백 있는 7번마 자이언트 홀드 그리고 6번 카카바바 8번 장산태양 9번 캐나디안 드림 매각 쪽의 마필들이 어느 정도의 전력 상승으로 도전을 할까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키는 이제 문세영 기수의 보면 피니시 블로가 쥐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피니시 블로가 선행을 이번 경기에 분명히 갈 거란 말이에요. 뭐 특별한 선행마가 없고 문세영 기수 스타일상 직전처럼 물론 선행을 갈 것이고. 근데 이제 7월 달에도 그랬고 데뷔전이었었고 직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입상은 직전에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싹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거리가 1200으로 들어왔고 일단 또 목요일 날 만졌던 이 문세영 기수는 조금은 전보다는 말이 좀 무거운 조금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일단 체중을 보고 물론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걸 그 느낌을 무겁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는 피니시 블루가 키를 쥐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마로 가기에는 저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일본만 오히려 이제 금화 빅토리아가 직전에 데뷔전에서 깨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전개가 이렇게 썩 잘 풀리지가 않았던 케이스예요. 리얼텐이 댕을 쏘고 나갔고 윤태혁 기수의 데뷔전이었었는데 그다음에 그 홀리데이 드림이죠. 기본 능력 셌던 홀리데이 드림이 바로 붙으면서 그냥 끝냈던 거림. 그리고 외곽으로 쫓아가다가 아무래도 거기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이 이쿠 기수와 뭐 저는 뭐 주로 기수들과의 멘트 물론 뭐 복귀야 이런 건 사실 기본이고요. 이쿠 기수의 멘트가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멘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일본마 금호 빅토리아를 이번 경기에 인기마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좋게 그러니까 이제 피니시 블로보다는 이제 금화 빅토리아가 더 낫다라는 게 결론이고 지금 외곽에 7번 자이언트 홀드와 8번 장산태양이 눈에 띄는 훈련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바바보다는 7번과 8번이 좋았는데 특히 7번마 자이언트 홀드가요. 소속 쪽 1군 마펠 금성이랑 병합 조교를 시행을 하는데 데뷔전 때는 분명히 좀 힘이 덜 찬 느낌이었어요. 마필이 좀 앞다리가 허공에 뜨거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지금 완벽하게 좀 만들어진 그런 느낌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니시 블로가 조금 무겁다면은 오히려 자이언트 홀드가 선행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찌됐든 이제 7번과 8번이 저 변수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박조혁이는 7번 자이언트 홀드를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20일 투어 경마 제 7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 경주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혼전이에요. 안쪽에 이제 미래번쩍이 있고 3번 사발통문과 4번 명문천하가 있고요. 6번 천하미인이 역시 승문전에서 도전을 하게 했고 7번 명문대사 10번 금천지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갖다 무너졌던 시주빙도 다시 한번 선행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 요경주가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충마 선정이 상당히 관건이 될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상당히 어려워요. 경주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개 자체도 사실 이 그림을 그리기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이 전력이 어느 누구 하나가 뭐 확 대가리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 가도 분명히 골고루 팔릴 거예요. 골고루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충마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안쪽에 있는 이제 일본의 미래번쩍을 보고 있는 게 이제 서성훈 기수가 부산을 내려갔죠. 이번 주에 이제 부산을 내려간 기수들이 뭐 7명 정도 되고 또 영국 유학도 연수도 2명의 기수가 갔고 또 임기현 기수가 또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으로 한 6개월간 못 보게 되고 또 병가 기승정지 등등 너무 많은 기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는 기수 선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프리 기수는 18마리밖에 못 하고요, 일주일에. 그다음에 이 소속적 기수들은 10마리밖에 못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교해 놓고도 막 못하는 말들도 많고. 근데 이제 미래변적을 제가 왜 좋게 보냐면은 김호조교사가 지금 미국에 지금 가 있는데 말사로 이 말 자체가 직전에도 말은 좋았다. 말 내용인데 그 전에 탔던 서승훈 기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래 맞으면은 잘못하면 완전히 실망감을 줄 수 있다. 근데 직전에 모래 좀 맞고 난리치면서 승군전이었다는 것보다는 그 모래적인 부분에서 이 어떤 모래에 대한 민감함에 아직 적응을 다 못했다 이거였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모래 좀 맞추면서 확실히 저번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졌고 또 정정이 있습니다만은 감량도 좋고 1번 게이트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하나 자신 있어 하는 마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내용 좋은 저는 일본 미래 번쩍을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걸음으로 본다면 이제 미래 번쩍이 가장 좋은 걸음을 보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지금 뭐 조재흠 의원이 잘 언급을 해줬는데 모래를 맞으면은 안 뛰는 마필이라는 거. 이게 이제 1번 게이트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불리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신인 기수인 정정희 기수라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명문천하 선행은 아마 시즈윙이 나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연히 이제 외국 기수가 와서 이제 선행을 갔는데 물론 퍼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금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필 컨디션도 살아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 기수가 와서 한번 뭐 기수들 하는 말로 흔히 조져 놨다 그러는데 조져 놓으니까 말이 좀 살아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즈윙이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선행은 갈 것 같은데 앞서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취마들 다툼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6번, 10번이 지금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10번 금천지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메인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정말 실망을 많이 했는데 금천지는 분명히 띄워줄 마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방에서도 지금 아직 포기를 안 했어요. 분명히 마방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좀 실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신영철 기수까지 불러다가 기승을 시키면서 외곽 끝번 신청을 하고 승부를 했더니 이게 지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저 박현호 기수를 기승을 시켜놓고서 조금 편안하게 기승을 했을 때는 분명히 좀 금천지는 활약을 해줄 마필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시즈윙이 선두에 나서는 앞선이 약한 레이스라고 한다면은 외곽 끝번 신청을 한 10번마 금천지에게 저는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9월 20일 토요경마 제8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군 14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혼전입니다. 충마 선정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안쪽에 황금가속, 티나브라더, 브로드웨이 자니, 외곽 쪽에서는 이제 홀리데이 펀치, 국내산 마필 가람산성, 승군마 비체 여왕, 12번 빅브라이트 스타, 13번 부동명왕, 14번 마천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전부 도전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충마 선정과 압축이 관건이 될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복작복작하죠 일단. 복작복작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뭐 국산마인 그 10번마 가람산성까지 먹겠다고 왔고 또 14번 마천로도 역시 국산마인데 마천로도 선행이 쉽지 않습니다만 선행 가면은 마천로도 뭐 1,400은 그냥 돌릴 수 있는 능력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뭐 인터뷰 내용이나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는 산마 티나브라더를 저는 가장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티나브라더가 뭐 직전에도 1,003위가 너무 잘 뛴 레이스지 티나브라더가 사실 못 뛴 레이스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제 한 번 더 소속 쪽에 있으면 박병현 기수가 기승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오경환 기수한테 왔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티나브라더는 경환이처럼 그러니까 오경환 기수처럼 힘이 좋고 빡시게 몰아주는 기수가 타면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미는 대로 나가고 좀 밀기가 싫으니까 차로 치면 좀 약간은 둔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좀 빡시게 밀어주는 기수가 타면 훨씬 더 난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오경환이죠 우리나라에서 오경환 기수가 지금 3착순에 걸렸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를 부르다 태웠는데 말도 좋고 사실 35조 이번 주 한 10마리 정도 나오는데 이 상금벌이 1순위 기대감을 갖고 있을 만큼 마방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오경환 기수의 기승도 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티나브라더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혼전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강하게 믿음이 오는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승부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마필은 1번마 황금가속입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말이 엄청 좋아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추천도 드렸는데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지금 10전에 좀 3번 입상을 한 마필인데 한동안 좋지 않았다가 지난번에 역시 상태가 호전이 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 이번에 더 좋아졌고 또 1번 게이트죠. 지금 뭐 상당히 혼전 상황에서 분명히 안쪽 게이트 코스 이점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조개 상태까지 좋고 또 문세영 기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정혁이는 1번마 황금가속은 여기서는 좀 웬만하면 오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까지 보고 있고요. 후착을 찾는데 제가 집중을 해서 현장에서 승부를 한번 갈 생각입니다.
자, 9월 20일 토요 경마 제9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4군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마가 많습니다. 지금 승군마들 6번 스윙캐시라든가 8번 여골 천하,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이 좀 앞에 갈 공산이 높아요. 그 뒤로 이제 풀레일, 작전 타임, 외곽에 9번 라우너 에스프리, 12번 옥천지, 뭐 이런 마필들이 다닥다닥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주가 뭉칠 수가 있어요. 뭉치다 보면은 추입마들이 지금 1200에서 추입하기가 사실 힘든 경주로 흘러갈 수가 있고, 앞이 싸워버리면은 이제 추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주가 보통 앞이 안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마가 1200이.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어떻게 순서가 정리가 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뭐 6번만 스윙캣하고 8번 여걸 천하가 가장 빨라요. 게이트 이탈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9번만 라온 에스프리라든지 2번만 작전 타임, 5번 풀레일 뭐 이런 마필들까지 앞에를 빨리 붙으면서 다닥다닥 붙으면서 선두권이 일단 붙었습니다. 이거 역시 싸우지 않고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추임마의 운명은 뭐 사실 결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9번만 이제 라온 에스프리가 제가 7월 21일 경주였었죠. 이걸 이제 승부로 쌍으로 이제 때려드렸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말이 좋았다는 내용과 선행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독댕 조건이어서. 근데 직전에 승군전에 이 선행을 못 갔는데도 사실 엄청 뛴 거예요. 선행으로도 많이 뛰었죠. 그렇죠. 1400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신영 조교사와 이제 목요일 날 만나서 이 마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뭐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분명히 나아졌고 이제 따라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쿠 역시 뭐 상당히 괜찮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뭐 말도 말입니다만은 이쿠 기수의 어떤 그 경주를 풀어나가는 노련함에 조금 더 기대를 가지면서 이 구물 라온 에스프리의 선입권에서의 움직임을 가장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온 에스프리가 사실 뭐 압도적으로 능력이 앞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주 전개 양상에서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충만은 이제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스윙캣 같은 경우에 지금 말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국내산 1군 임페투스와 병합조기를 시도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끌었던 말인데 마필이 이제 물고 튀었던 말인데 그게 이제 차분해지면서 선행 가서 지금 2연속 입상을 해주고 있고 4군인데 4군에서는 저는 버티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4군의 마필들의 전력상 여걸천하라는 마필도 있고요. 풀레일도 있고, 그래서 선행을 가는 것조차도 사실 무리가 좀 생길 수밖에 없고 초반에 힘을 쓰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스윙캣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요 경주가 좀 앞선이 무너질 소지도 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1200 경주가 빠르기 때문에 추임마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 조지금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라오나 에스프리라든가 외곽에 이제 옥천지라든가 이런 말들이 분명히 좀 막판에 끈기발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제 안쪽 마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 타임과 4번 볼포니 스윙이 금주 새벽 쪽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이번 작전 타임 글쎄요, 이혜리 기수가 지금 기승술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말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작전 타임이 지금 예전에 과거에 선행형이었던 거를 마방에서 질주 습성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추입형으로 지금 이제 흙을 맞고 따라가도 뛰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좀 직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근소한 우위의 마필로 이번 작전 타임을 조기 우승 마필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토요 경마 9경주까지 지금 마쳤고요. 10경주부터 13경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주 중계 경주까지 계속해서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0일 토요 경마 10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4군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혼전이에요. 지금 중반부가 굉장히 혼전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로열킹과 늘 푸른 라이온, 휴양 갔다 온 장산호풍, 비카스톰도 있고요. 가이스타트, 솔오름, 수성비티, 외곽에 새로운 불꽃, 13번 해마루까지
지금 이제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설지도 상당히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혼전 경주인데, 글쎄요, 이 경주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될지도 사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 경주의 포인트가 좀 뭐가 될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네. 다른 경주도 그렇습니다만은 선행을 과연 누가 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선에 뭐가 갈까요? 뭐 7번 소로름이 취재 내용으로는 무조건 일단은 선행을 한번 쏴보는 그런 어떤 선행에 올인하는 작전. 지금 이제 소노름이 보면은 조교 때 보면은 병합 조교 그 아우건 킹이라는 말과 병합 조교를 외곽에 붙여놓고 시행을 하면서 계속 채찍을 대면서 스피드를 늘리는 그런 조교를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노름이 역시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선행이 가장 중요해 갖고 과연 누가 선행을 가고 그 선행마가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혼전인데 어떻게 저도 각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전개 그림이 좀 그래요. 하지만 이제 13번 해마루를 뭐 변함없이 강하게 이제 추천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비록 승군전입니다만은 또 5조 마방 거고 그리고 또 잘 아는 마방 거고 말이 직전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뭐 단순하게 달라졌다. 그렇죠. 단순하게 오마신을 직전에 이겼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외곽이 전혀 불리할 게 없는 그런 마필이고 전개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13번 해마루를 가장 재밌게 보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루가 이제 지난번부터 달라졌다 이거죠.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됐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외곽인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안쪽에 로열 큰 상관이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힘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어떤 마필이건 선을 가던 간에 기본 스피드도 보유하고 있고 또 최우명 교수가 뭐 600승 기수니까 뭐 그 노련미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게 타는 게 가장 장점인 최우명 기수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제 앞에다 갖다 턱 붙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참고로 장산흑풍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제외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컨디션을 제가 좋게 본 말은 2번, 3번, 5번, 6번이죠. 6번 가이스타트 그리고 7번 솔로로 8번 수성비티 13번도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박조혁이 추천 만화 7번 소로름이에요. 역시 아우건 킹이라는 마필을 외곽에 붙여놓고 이역 기수가 연일 채찍을 대면서 강력하게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마필을 강하게 보는 이유가 4월 19일 날 이 마필이 첫 승을 했는데 이 첫 승할 때요 훈련을 이쿠 기수가 했는데 훈련을 뭐 거의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3월 23일 날 박병인 기수 타고서 4위를 차지했는데 그때 이제 소위 뭐 속된 말로 뭐 땡겼다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마필 자체의 능력 발휘를 다 못했어요. 자 그러고서는 4월 19일 날 정말 이쿠 기수가 제대로 타주면서 조기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서는 말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고서 직전 경주 1번 달고서 우승 차지했는데 기본기가 뛰어난 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선행을 가면은 이거는 1300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합을 하질 않아요. 경과 자체가. 그러니까 뭐 수성 BT도 지금 끄는 말이라서 경합을 피할 겁니다. 해마루도 지난번에 선입으로 해법을 찾았기 때문에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상당히 편안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7번 솔로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9월 20일 토요경마 제11 경주입니다. 1700m 혼합 2군 12마리가 출전하고요. 박조혁이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혼합 2군 경주 이번 주에 딱 한 경주가 있는데 이게 토요일 날 1700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9번마 폴리시 스킵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도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뭐 승군전의 디바인 시크라든가 공백이 좀 있는 한라 축제, 뭐 케이어 샌딩, 이스트 글로리, 서든 포춘 특명, 누리나래 뭐 이런 마필들이 다 도전이 가능한 경주로 보고 있어요.
얼핏 봤을 때는 이제 뭐 9번에 붙여서 4번, 뭐 7번 뭐 이 정도 보기 쉽습니다만 저는 사실 조금 더 경주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라고 보고 있고 박정혁이가 역시 그 안에서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9번 이제 플리시 스킵이 뭐 보나마나 문세영 기수니까 당일날 현장에서 뭐 당연히 이제 인기 순위 1위로 갈 거고 사전 인기도도 1위로 갈 겁니다. 직전 같은 경우는 사실 태울 기수가 없어서 핸디캡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원별 기수를 태웠단 말이에요. 감량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핸디캡 경주에서 그리고 나서 말이 뭐 원체 초반에 끄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원별 기수가 끌렸고, 그러니까 초반에 끌면 선행을 갖고 뭐 기대대로 사실 잘 탔어요. 빅컬리는 사실 원체 센 말 아닙니까? 당시 같이 였던. 그래서 저는 요번에 문수영 기수기 때문에 뭐 기대대로 문수영 기수는 인기도에 이제 부합을 해줄 것으로 보고 나머지 맞빌들은 4,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고민을 좀 더 2차 분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게 지금 공백이 있지만 안쪽에서 또 선행을 노리고 보면 디바이시크라든지 뭐 4번 케이어 샌딩이라든지 뭐 7번 한라 축제라든지 이런 마필들에 대해서 꼼꼼히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타고 들어가면은 이게 은근히 머리가 아픈 경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게 이거 같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분석이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혁이가 이제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이유가 뭐 플리시 스킵을 놓고서 몇 방 가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아니고 축마 자체를 제가 비인기마를 놓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는 메리트 있는 승부를 지향을 한다. 2주 전에 제가 월드장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서 메인 승부를 권해가지고 그 한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파급 효과가 큰 승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40배, 50배짜리에다가 세 방을 때렸어요. 뭐 한구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승부를 제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경주를 준비를 한 겁니다. 폴리시 스킵을 물론 지금 상태가 이상이 없어요.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데려갈 건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힌트 하나 드리면은 이 말은 1군 가서도 활약할 말이에요. 그 말이 덜 팔리고 있어요. 그럼 때려야죠. 준비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1경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유가 없습니다. 승부를 들어가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뭐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 9월 20일 토요 경마 12경주입니다. 1900m 경주 국내산 2군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지음 위원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 제가 좀 해설을 먼저 하고요. 조지음 위원의 메인 승부 선정 배경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 경주를 보면 이제 1번 콜미 로켓이 휴양을 하고서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문세영 기수 원장의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조건이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인기를 얻을 경주고 후착 접전으로 인기를 이렇게 형성이 될 경주입니다. 콜미 로켓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의 편성은 굉장히 약해요. 지금 국내산 2군의 핸디캡인데 뷰티풀 댄서라든가 아우건 킹, 라온 빅토리, 돌풍처럼 라이트닝 이글, 락슈미 이런 마필들 여러 마필들이 팔리는데 뚜렷하게 강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접전 편성이다 보니까 콜미 로켓은 더더욱이 강하게 팔릴 겁니다. 박정희 추천마는요 3번마 뷰티풀 댄서입니다. 7월 20일 날 뛰고서 지금 공백이 있는데 이 상태 멀쩡하더라고요.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물론 핸디캡에 지금 감량 기수를 기승을 시켰다라고 해서 거의 안 볼 거예요. 사람들이. 뭐 조교 상태로 보면은 이번 이벤트 퀸이라든가 8번 아우건 킹도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뷰티풀 댄서의 상태도 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마피를 그 2월 20일 날 제가 최종 분석 방송에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때 바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었거든요. 김정준 기수 기승하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배당이 이제 90몇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뷰티풀 댄서가 이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뷰티풀 댄서를 박정희에게 추천을 드리겠고, 자 조지음 위원회 이제 최종 분석에 들어와서 첫 메인 승부인데 메인 승부 선정 배경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조재범이가 이제 발로 뛰어서 뭐 새벽 조교를 박정희 의원이 보시다시피 보는 것처럼 저도 새벽같이 가서 사실 정보라는 게 쉽게 나오는 거는 사실 정보로서의 가치는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기수협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과의 어떤 그 친분과 그다음에 또 그만큼 공부를 해갖고 가야지만 기수들이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 어때요?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번에 이래 했었고 이번에는 훈련을 이렇게 했었고 저번에 게이트가 이랬었는데 모래를 맞았다. 뭐 이런저런 모든 걸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얻은 정보가 이번 경기에 딱 맞아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을 타고 싶어하는 지금 기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을 못해서 상당히 아쉬워해요. 물론 상당히 지금 비인기 말을 팔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1900은 무조건 재밌는 말들. 마방에서도 역시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안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노림수 마필 뭐 중배당 이상은 훨씬 넘죠. 그래서 그 마필을 제가 보통 제가 이제 승부 경주를 그 전에도 저 혼자 진짜 정보라는 UCC 방송을 했을 때도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겐토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제가 이제 예상을 프로 예상가로 여러분들께 이제 유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피하지 않을 그러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경주 역시 여러분 대신 제가 알아온 그 정보로서 상당히 그 좋은 배당이 형성되고 이미 다 확인을 다 끝내놨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좋게 나올 그 마필로 썰전 2 여러분들과 첫 번째 이 메인 승부 개인적으로 저는 예상을 하면서 메인 승부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도 됩니다만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12경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지흠 위원의 이제 첫 메인 승부. 이게 이제 초유의 메인 승부가 되겠네요. 생애 초유의 메인 승부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겠지만은 초유의 메인 승부 역시 배당말을 가지고 메리트 있는 승부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게시판에도 좀 공지를 따로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재흠이가 이제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12경주를 통해서 현장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20일 토요경마 13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3군 8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안쪽에 트윈시걸의 선행에 심신지력, 금희, 깊은 탄력, 뭐 다이나스톰도 이제 선두권에 나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승군전에 8번 네트워크 뭐 이런 마필들이 도전을 하겠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요. 승군전을 치르는 3번 심신지려와 8번 네트워크가 좀 더 강해 보인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박정희 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선행을 가야만 하는 이번 트윈스걸과 3번 금이 얘네들보다는 직접 사실 3번 심신지려가 이 MJC 마카오컵 이제 특별 경주였었죠. 거기에 이제 점핑 추천을 했어요. 당시에는 4군 신분으로 점핑을 추천을 하면서 클레이샷이 도주성에 가깝게 4코너 돌면서 한 12마신 벌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능력마인 스트롱로드가 그 다음 경주 장거리 첫 도전에서도 뭐 코차로 지긴 했습니다만은 입상을 했고 상당히 센 편성에서 나름 선전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실질적인 상군 승군전인데 전개나 뭐 말필의 능력이나 저는 한번 심신지뢰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8번 네트워크도 심신지뢰와 같은 주행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말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또 마방에서 오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승 1, 2위인 문세영 이쿠의 3번 심신지뢰와 8번 네트워크 두 마리를 좀 세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박정희는 뭐 지난번에 8월 9일날 메인 승부였죠. 스트롱로드의 클레이샷과 심신지려 딱 두 방만 승부를 하자. 정확하게 적중이 됐었어요. 당시에 이제 만방의 인기일이었는데 완전히 걷어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조교로는 심신지려가 너무나 지금 너무나 좋다. 씩씩대고 있다. 말이 지금 터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문세영 기수인데 구조마방의 문세영 궁합이 상당히 잘 맞죠. 이건 올 걸로 보여지는데 8번 네트워크도 좋아요. 좋은데 박정희 노림수를 한 마리 좀 또 여기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5번 깊은 탄력입니다. 이제 김옥성으로 바뀌었는데요. 7월달, 8월달 제가 볼 때는 김혜선 기수가 말을 제대로 못 몰았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덜 탄 건지 말이 덜 뛴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은 좋아졌는데 능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됐어요. 자, 김옥성 기수라면은 이거 한번 제대로 몰아줄 걸로 보고 저는 5번마 깊은 탄력을 추천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경마 최종 분석 서울 경마 지금 13경주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계속해서 제주 경마는 지금 조지음 기자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제주 경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20일 토요일 경마 제주 1경주입니다. 1200m 한라마 3군 경주 10마리가 출전하고요. 제주 1경주부터 이제 상당히 좀 이 접전 양상의 경주가 펼쳐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안쪽에 이소성대와 차비비오가 선행 다툼을 벌일 수가 있고요. 선입권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굿 밸런스부터 시작을 해서 선취권에 추억 여행 5번, 6번, 8번, 9번, 뭐 7번 이런 마필들이 한대가 어우러져 10번 왕궁까지 굉장히 좀 혼전 양상인데 지금 안쪽에 있는 이소성대가 역시 게이트 2점이라든가 선행 가능성에서는 가장 나아 보입니다만 뒷심면에서 믿을 수 있는 뒷심은 아니거든요. 이 마필이죠.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조금 낮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선주로의 한발 역시 1200m로 경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직선주로의 한발 뒷심이 가장 중요한 경주로 보여지고 있는데 두 마리죠. 뒷심면에서는 5번 추억여행과 9번 십자군인데 박정희에게 추천드리는 마필은 9번마 십자군입니다. 최근의 경주를 보면은 역시 호미권에서 1200m 경주 적응을 못했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취입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속조의 견인불발이라는 스피드가 아주 좋은 마필과 병합 훈련을 하면서 조기를 좀 제대로 해놨다 그런 내용이고요. 십자군이 분명히 이 편성에서는 뒷심발이를 해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박정희 추천마 일단 뭐 이 십자군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유력한 마필로 더 유리한 마필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토요일 경마 제주 2경주입니다. 1110m 경주고요. 3세 이상마 10마리가 출전하는데 여기는 좀 인기와 싸움이죠. 1번 1등 공신, 3번 부활, 8번 백만장자, 9번 무궁무진, 10번 산정관. 지난번에 이제 이 겨뤘던 마필들이 다시 겨루게 되겠는데 역시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는 1번마 1등 공신 다시 1번 게이트를 잡고 있고요. 선행 상대마가 헌마공신인데 헌마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혀 예전에 순발력 발휘 못해주고 있어요. 특히 상대 선행마 10번 산정무한이 최근에 선임으로 완전히 각지를 굳혔기 때문에 1등 공신이 또 편하게 선행을 갑니다. 김경훈 기수인데 1번 게이트고요. 조건상 부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1번마 1등 공신을 여기서는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토요일 경마 제주 5경주입니다. 1400m 한라마 1군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유랑극단이 이제 선입전개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김용섭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을 해놓으니까는 구마신차 대차승. 이번에도 다시 한번 김용섭 기수인데 게이트 2점까지 4번 견인불발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선입전개 뭐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제주 1300은 서울 1700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 게이트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1번 유랑극단 김용섭 기수의 1번만 유랑극단을 당연히 세게 볼 수밖에 없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랑극단을 마지막 경주는 놓고 가는 경주로 경주를 하면서 자, 오늘 경마 토요일 경마 지금 16개 경주 토요일 경마 서울 13개 제주 3개
경주 이렇게 해서 16기 경주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